자, 오늘 들어갈 페이지는 128페이지. 네. 인터넷 사전과 번역기 이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하고요. 팝하고 번역, 구글 번역, 그리고 핸드폰의 구글 번역까지도 같이 볼 예정이에요.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 보죠. 선생님, 네. 우리 저기 뭐야? 네. 에어컨 30분만 하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인터넷 사전과 번역기 이용하기인데요. 이 네이버 메인 화면에 사전이라는 부분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메인에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일단 사전서부터 한번 볼 건데 이 사전은 어학사전과 지식백과가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서 뭔가가 이제 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으실 때 여기 사전이라는 곳을 누르시면 돼요. 자, 상단 메뉴에 여기 사전이라는 부분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학사전과 지식백과가 있어요. 이 어학사전 검색란에 커서를 놓으시고 여기다가 검색할 단어를 입력해 볼 건데 지금은 격세지감이라고 찾아볼게요. 격세지감 이렇게 치고 여기 검색 버튼 또는 엔터를 쳐보시면요. 격세지감에 대한 뜻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세지감을 보니까 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뜨네요. 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잘 찾아졌나요? 네. 자, 뭔가 이제 우리가 검색할 때 사전을 활용하는데요. 이번엔 번역기인 파파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위쪽에 보시면 여기 위쪽 줄에 파파고라고 글씨 보일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번역 서비스인데요. 내가 만약에 바꾸고자 하는 단어를 여기다 적고 번역하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129페이지 3번에 적혀있는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쪽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참 한국 사람들 마음에 들게 만든 게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뭐랄까 발음을, 그쵸? 자, 발음 듣기를 하면은 Spring has come 이런 with the warm 식으로 breeze. 발음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복사하기인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요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대화방이나 이런 데 붙이고자 할 때 요대로 이제 복사해서 지금은 그냥 제가 메모장 활용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더라. 요런 거고요. 요건 이제 이 단어를 즐겨 찾을 때 즐겨찾기. 밑에 보면은 단어에 대한 뜻들도 이렇게 나와서 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 공부하고자 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영어 옆에 V 표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을 누르면 영어만이 아니라 일본어로도 바꿔서 暖かい風に乗って春が来ました. 들어보실 수도 있고 중국어로도 乘着暖风春天来了.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서 그 단어랜다 번역을 할 문장을 적어주시면은 한국어만이 아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태국어로도 번역해서 들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나오려면 어떻게 눌러야 돼요? 저는 중국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를 눌러서 붙이면 돼요. 얘는 이게 달려있어요. 병음을 어디에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죠. 중국어를 배웠어야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음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네, 대단하세요. 자, 요거 파파고에는 좀 재밌는 게 웹사이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길 누르면은 이렇게 웹사이트, 예를 들어 영어 사이트에 위키피디아나 아마존 같은 영어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번역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쇼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뭐 집에서 입어보기. 말은 조금 맞진 않는데. 거 아니에요? 뭐 아마존 같은 것도 쇼핑하는 거. 네, 아마존 쇼핑하는 거. 네, 이베이. 네, 이베이 맞죠? 그래서 번역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긴 해요. 자, 파파고는 이 정도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파파고랑 비슷한 서비스인데 구글에도 번역이 있어요. 물론 더 원조는 구글이 더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구글을 좀 열어볼게요. 집을 누르면 되는 거 생각해요. 네. 자, 구글에서 구글하고는 그냥 치지 마시고요. 요 크롬 창을 좀 열어주세요. 익스플로러보단 크롬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자, 크롬 창에서 열어주시고 구글에다가 그냥 구글 번역이라고 적어보실래요? 구글 번역.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도 번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구글 번역이라는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영어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해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일본어로 들어갔구나. 한국어로.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Spring has arrived with a warm wind. 네, 이런 식으로 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거나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이게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지원되는 번역어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파파고는 몇 개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꽤 많죠. 뭐 어디 놀러 가신다고 했지? 저번에 아프리카어도 여기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언어가 웬만해서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스페인어요? 라미는 두 번째. 찾으셨어요? 아니 세 번째 칸이 두 번째. 스웨덴어? 네. 요거요? 그 스웨덴은 스페인어? 네 번째. 이렇게. La primavera ha llegado con un viento cálido. 아이, 뭘한지 모르겠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번역을 하는 거는 여기가 훨씬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를 여행 가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구글 번역이 좀 더 쓸모가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점이면 문서도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어 논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본어 논문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다 구글 번역 이렇게 적어볼까요? 구글 번역.
구글 번역. 그러면 구글 번역 뜰 거예요. 요거.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가 있는데 설치 안 돼 있으면은 설치해 주시면 돼요. 구글 번역 앱에 그 선생님 뚜루뚜루 엑스트라가 쳐지는데? 구글 번역 들어가야죠. 아하. 구글 번역기 맞죠? 네네. 구글 번역기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뭐예요? 번역기 하나 있고 번역기를 눌러면 나도 지금 구글 금방 번역. 구글 번역 들어가서 구글 번역기를 이거예요? 예. 설치돼 있대? 이 언니는 설치돼 있다니까. 난 지금 또 이렇게 열기를 눌러야 돼. 이거 뜨면 완료. 아하. 구글 아직 아직. 확실히 설치되는구나. 여기 테파야 텍스트 입력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적으실래요? 마땅히 적을 거 없죠? 그냥 책에 있는 거 적을게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어디다 적었으니? 여기 테파야 텍스트 입력을 터치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한국어를 눌려서 해야 되겠네요. 한국어 넣었구나.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영어로 바로 번역돼서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다른 언어로 바꿔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영어 여기 스피커 부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타이핑하고 있어요. 힘들어. 그쵸?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마이크 보이세요? 눌러볼래요? 어딨냐고요? 여기를 좀 여기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펜이고 요거 마이크. 자, 요 마이크를 터치를 한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2번만 허용 뭐 이런 거 누르면 돼요?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요 카메라는 뭐냐면 텍스트를 가리키면은 그 텍스트를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한국어 영어로 돼 있잖아요. 한국어 쪽에 이렇게 가면은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줘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을 내가 한국어 말고 출발 언어를 만약 영어로 바꿔놓고 이걸 한국어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영어 부분에 이렇게 가져가셨을 때 그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직역해서 한글로 바뀌어서 보이곤 합니다. 맞아, 이거 핸드폰 살 때 막 설명 엄청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요런 기능이 어디서 쓰일 거냐면 내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정표 같은 게 있죠. 그럼 이정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나라 뭐 그나마 영어면 좀 읽겠지만은 뭐 중국어나 이제 다른 언어면 못 읽잖아요. 그럼 그 언어로 맞춰놓고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일단 직역해서 보여줄 거예요. 뭐 매우 부드럽게는 아니겠지만 약간은 어색하지만 직역돼서 보여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대화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면 상대방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 같이 이제 번역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국어로 맞춰놓으면 내가 얘기하는 걸 여기 청취를 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방 언어에 여기를 맞춰요. 뭐 독일어면 독일어 이렇게 맞추고, 네, 해당하는 언어로 맞춘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제 상대방 말을 또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서 알려주겠죠. 내가 대화를 할 때 그거를 일단 한국어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동은 두 언어를 모두 듣는 거야. 한국어랑 잉글리시를 모두 들어서 한국어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거고, 잉글리시는 한국어 영어로 번역해 줄 거고, 영어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겠죠. Auto listens to all advice. I will play both Korean and English, and I will translate Korean into 뭐 이런 Korean. 식으로요. I will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신다 라고 하셨을 때도 영어를 못 하신다고 그렇게 어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데 그 추자연 씨하고 우효강 커플이 있었잖아요. 그 커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 사람 한국인, 한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어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살 때 활용을 하는 게 그 장면에서도 보였었거든요. 요 어플을 활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하신다면 요거 한번 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외국인을 만난다 도망가시지 마시고 어플 켜서라도 길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좋아하시겠죠. 그죠? 에휴. 영어를 셜레셜레 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막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요? 그래갖고 나도 모를 수 있을까? 90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30년 남았어요. 진짜. 자, 아까 얘기한 게 여기 남아있어서 되기가 싫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요 샌드위치 버튼 석삼자 있죠? 요거 햄버거 버튼. 여길 눌러서 이거 설정으로 가보세요. 설정. 밑에 보시면 기록 지우기 있어요. 모든 번역 기록을 지우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번역 기록이 지워졌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요, 뭐 요런 거 있죠. 뭐 보면은 뭐라더라, 뭐 맛집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KBS 뭐 6시 내 고향도 있고 뭐 생생정보통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다 보면은 맛집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능이나 아니면 시사교양을 보다 보니 건강생활 정보에 있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괜찮은 어떤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싶거나 하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네이버로 가요? 일단 잠시만요. 방송 보기에 다시 보기를 하면은 해당 방송, 뭐 어제 방송이나 오늘 방송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가입해서 보시는 것과,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 부분의 정보 창고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설명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TV를 보다가 어떤 특히나 맛집 같은 게 나오면요, 거기 이제 취재 연락처 이런 거를 TV에서는 방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 창고에 가서 보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중에는 시청자 참여해서 내가 만약 출연 신청을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소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KBS 사이트에 한번 회원가입을 해볼 거고요. 그러고 드라마 다시 보기나 방송 다시 보기, 연락처 보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가급적이면 크롬 창을 활용해 주셨으면 해요. 크롬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고 검색창에 KBS라고 쳐주실래요? 네이버 꼭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 KBS라고 뜨죠.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KBS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 KBS만 칠했나요? 네, KBS. 네. 저도 순간 왜 임금님이 나오나 했는데 아 맞다 한글날 이렇게. 자, 우리가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요. 네이버에 얼마 전에 회원가입을 해보긴 하셨지만, 그래서 어차피 여기 KBS는 공영 미디어기도 하고 여기 한번 회원가입을 해볼까 합니다. 가입을 하실 때는 회원가입 버튼이 보통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얘는 안 보이죠?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로그인.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고 그 밑에 회원가입이 있어요. 아이디는 아무거나 새로 해도 되나요?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무 아이디가 막 뜨네요. 남의 아이디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누르시고 휴대폰 인증. 그래서 이용 중인 통신사 고르시고 약관엔 동의하셔야 돼요. 시작하기. 그 다음 문자 인증, 여기 본인 성함, 생년월일, 페인트 누르고 먼저 눌러야 돼요. 시작하기. 휴대번호. 네. 그 다음 여기 숫자 있을 거예요. 적고 확인하면 인증번호가 나한테 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여기다 적어서 확인. 선생님 문자 인증으로 가야죠. 간편 인증 말고. 간편 인증은 패스 인증인데요. 패스가 있으시다면 가능하시고 안 그러면은 문자로. 네, 문자로. 일반으로 가서